연구재단 1년에 예산 얼마나 씁니까? 5조 7천억 원입니다. 네. 5조 7천억이 넘는 예산 쓰고 있고 그중에 연구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이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작년 국감에도 나왔습니다만 연구재단의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관리 능력이 과연 있고 관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 답변서 보내온 거 보니까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연구 부정 행위가 발각이 돼도 연구비 회수를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 자체가 실종돼 있고 징계를 비롯해서 후속 조치도 참 정말로 거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 뭐 당연히 우리 연구재단 이사장께서는 연구 부정 행위가 어떤 건지를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재단을 통해서 국민의 혈세가 지원된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은 사업비 회수하는 이런 페널티가 부여돼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할 거 아닙니까? 네네. 저 근데 지금 뭐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라고 생각 안 합니까 현재 상황이? 실제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그 검증을 그 해당 기관에서 대학이나 그 연구기관에서 검증을 해서 판단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자, 연구 이사장님 그걸 제가 재단에서는 몰라서 질의하겠어요? 네, 예? 네. 근데 그거를 핑계로 해서 사실상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지금 이 현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잠깐 보시죠. PPT 좀 띄워보세요. 자, 다 아는 얘기겠지만 그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12조 보면 어떤 게 연구 부정 행위인가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당한 저자 표시,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등인데 제가 저걸 왜 표시해 놨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딸 조민희의 이 그 소위 연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부당한 저자 표시,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조국 딸 조민의 논문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그 기여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지금 당국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자이고 연구자로서 그렇게 답변하시기에 스스로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다음 화면 띄워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병리학회에서 논문 직권 취소했죠. 의사들의 96%가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 철회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빼기는 의사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고등학생이 썼다고 하는 거고 의사 6천 명 이상이 조민희 퇴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몇 조씩 쓰는 분이 그걸 단국대 핑계를 대고 있으면 그런 답변을 하기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다음 화면 띄워보세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예요. 본인이 이걸 뭐 무슨 의지를 가지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논문 내용을 보면 신생아를 상대로 해서 체혈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신생아 체혈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승인 전혀 안 받았어요. 이 제1저자가 그러면 조민인데 제1저자가 의료법 명백하게 위반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 학자 출신이시잖아요. 교수 출신이시고 서울대 연구처장 출신이신데 어떻습니까? 저거 연구 부정행위 의료법 위반에 해당 안 된다고 봅니까? 아직도 단국대 얘기만 하실래요? 실제로 연구 책임자가 이 연구 과정에서 그 어떤 연구위원회 그 IRB를 통과하지 않고 한 그런 내용들이 주 원인이 돼서 그 논문이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단국대 결정과 상관없이 우리 이사장님 스스로 봐도 이것은 연구 부정 행위이자 의료법 위반 행위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어떻게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지 못하고요. 연구 윤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그 모든 연구 윤리의 일차적인 검증은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저희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저희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국대 얘기를 하고 1차 기관 얘기만 계속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작년에도 이게 조민권하고 상관없이도 지적된 거면은 관련 지침을 좀 개정해 달라고 연구재단에서 건의라도 한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한 번이라도 보인 적이 있으며 그러면 이런 부정 연구 사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든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단국대 타령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로서는 그런 그 연구 부정 전체적인 거가 굉장히 저희 재단의 어떤 자, 이 조민희 건과 관련해서 연구재단 측의 어떤 뭐 과기부든 어디로부터든 지침이나 어떤 협조 요청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대로 처리하라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건만이 아니에요. 다음 화면 띄워보세요. 최근 5년간 전국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부정 행위를 연구재단이 어떻게 처리했나 보니까 보세요. 조치 없음. 연구 부정 행위는 있었는데 그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 조치 없음이 21%고 주의나 경고를 한 게 23.2%. 이러니 이게 결국은 연구 부정 행위를 해도 처벌이 없고 제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세금은 눈먼 돈이고 계속 연구 부정 행위해도 별 탈 없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있지 않나. 다음 한번 보세요. 사업비 환수 규정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출연금 전액까지 환수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연구비 환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연구재단 이사장으로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실제로 연구 부정으로 판단이 된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 제한을 하고 있고요. 연구비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결정이 아까 되는 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조민희 건 아니라 5년간 한 거 보세요. 결과가 이렇게 돼 있는데 뭘 하고 있다고 그럽니까? 그 주의나 경고 이런 징계에 관한 건은 그 해당 학교에서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것이 연구재단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징계권이 있습니다. 주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고가 이루어졌더라도 연구 부정 행위면 연구비 환수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환수가 지난 그 10년간 30건이 연구 부정 행위, 그러니까 연구비 부정과는 별도로요. 표절이나 뭐 저자 이런 중복 게재 때문에 한 30건 정도가 그 제재 참여 제한을 받았고 연구비 환수가 되었습니다. 네, 이따 오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지만 400여 건 중에 30건 한 걸 가지고 지금 연구 부정 행위가 400건이 넘었는데 그 중에 30건 한 걸 가지고 그걸 지금 제대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따져보죠. 네.